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호남 원기둥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이 참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지금 0.89% 하락하면서 작년 11월 말 이때 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죠. 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6%가 급락을 하면서 작년 11월 말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고 10월 초 이때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참 어렵죠. 어제도 말씀드렸다는 지금은 악재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악재. 온통 악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그것도 조기 금리 인상에 올해 3번을 하니 4번이 하니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연준에서 또 양적 긴축을 하겠다. 자산을 내다 팔겠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자산도 내다 팔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오스테 임플란트의 직원 횡령이 있고,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사건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 그런 붕괴 사고가 나오면서 또 건설주도 좀 악재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쏠리면서 그쪽 자금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계속해서 악재만 계속 나올 거냐. 네? 지금 어찌 보면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죠.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자금 쏠리는 현상이 가장 큰 악재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그 시기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중에서 이제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나와 있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도에 5.3% 갑니다. 엄청나게 높았죠, 미국 기준금리가. 근데 급락을 하죠.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5.3%의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옵니다. 2009년도에 제로금리였죠. 그리고 이게 2009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약 6년간, 엄청난 기간이죠. 6년간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2015년 12월 16일 이때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그때하고 좀 유사하죠. 처음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부터. 그래서 계속 금리를 조금씩 올려요. 단계별로 올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 2.5% 금리를 찍습니다. 이때 거의 최고 금리를 찍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떨어졌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또 떨어진 겁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보면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말까지,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금리를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렸죠. 자, 이 시점에 지금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자, 이게 지금 다우존스의 월봉입니다. 다우존스 월봉. 다우존스에 지금 보면은 2015년 말 이때죠. 이때부터 지금 2018년 말까지 올렸으니까 이때입니다. 지금 다우존스 월봉을 보시면 이 금리 인상 시점 전후에서는 여기도 이제 이때도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수가 좀 안정을 찾고 천천히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좀 조정하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조정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월봉을 보시면 이때 2017년 말까지 올라가죠. 2015년 말부터 거의 2년간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이제 박스권에다가 이 구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어차피 급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금리 인상 시점부터 2년간 우상향을 했다는 거예요. 다우존스가.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있는 S&P 500 월봉입니다. S&P 500. S&P 500은 2015년 말이 이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S&P 500도 지금 2018년 하반기까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S&P 500도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2년 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지만 결국에는 S&P 500도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경우가 지금 금리에 민감해서 지금 성장주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죠. 아마 이때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15년 말 때. 거의 뭐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참 힘든 시기였죠. 2015년 말 때 이때도. 2016년 1, 2월까지 조정을 하다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우상향합니다. 그렇죠? 우상향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랐냐? 거의 2년 6개월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 이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안정을 찾고 올라가니까 지금 2년 6개월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지수가 완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큰 흐름으로 보시면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작이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길게 보면 증시는 우상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한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시면 이게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2015년 말 이때죠. 이때부터 미국은 2016년부터 막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박스권이에요. 올라가지가 못해요. 박스권. 거의 1년간 박스권입니다. 지수는. 재미없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꺾이죠. 자, 이때가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죠. 그러면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은 하지만 2017년도에는 강세였어요. 이때가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때는 코스피가 좀 1년 동안은 강했습니다. 그 금리 인상 이후에 1년간은 박스권이었고 1년간은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부터 코스닥도 옆으로 박스권을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훅 빠집니다. 1년간 조정했죠.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 1, 2월 때까지 조정하다가 3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하반기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조정이었지만 그 이후에 1년은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지수는. 그리고 나서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 안 좋을 때 이렇게 코스닥도 2018년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미국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는 좀 변동성이 좀 생겼지만 결국에는 지수가 미국 증시를 보시면 나스닥도 2년 6개월 동안 올랐고 S&P 500도 지금 2년 넘게 올랐죠. 그 다우존스도 2년 넘게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1년간은 박스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년이 좀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좀 힘든 시기를 겪다가 그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결국에는 이제 큰 2년간의 흐름으로 보면 올랐잖아요. 이때 주도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한국 증시 주도주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삼성전자 월봉이거든요. 자, 2015년 말, 이때죠. 이때부터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2016년도부터 급격하게 오릅니다. 거의 2만원대부터 이때가 거의 5만원 정도 됐었나요? 보면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2017년도 말 정도인데 보면 2017년도 말 이때 같아요. 자, 이때 57,000원이죠. 57,000원. 거의 57,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2015년 저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수, 코스피 지수는 지금 많이 못 올랐어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삼성전자는 거의 2만원대에서 57,000원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무거운 주식이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연간 실적인데요. 연간 실적.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9조였어요. 29조. 근데 2017년도에 실적 보세요. 53조입니다. 53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23조가 업이 됐어요. 23조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58조였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올라가지만 삼성전자 꺾입니다. 보세요. 2018년도에 주가 꺾이죠. 자, 왜 꺾이냐면 이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폭증입니다. 폭증.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더 고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돼버리죠. 영업이익이. 그러면서 주가가 먼저 2018년도에 실적이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꺾여버리는 겁니다. 주가는 미리 반영하는 거죠.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올라갑니다. 실적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삼성전기를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그룹의 계열사죠. 삼성전기도 보시면 2016년도 말 이때가 거의 4만 5만원 정도 4만원 정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오르고 옆으로 좀 횡보하더니 또 강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16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구간에서 3배 넘게 올랐죠. 3배. 코스피 지수는 이때 한 30%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기가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자, 얘도 왜 이렇게 올랐냐? 자, 실적입니다. 삼성전기 연간 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44억이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3천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몇 배 뛰어요? 10배 이상 뛰어버렸죠. 10배. 미친듯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천억, 2017년도에 3천억의 영업이익대가 2018년도에 1조 1천억대. 이때도 몇 배 올랐어요?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강하게. 실적. 그리고 다음으로 테스라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 이게 월봉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5년도에 저점을 7,000원 정도 찍어요. 7,000원 정도 찍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최고점이 43,000원까지 찍습니다.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6배. 6배. 아까 삼성전자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 했죠? 근데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배 올랐습니다. 2배. 6배가 올랐죠. 테스의 그때 실적도 보시면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364억이었는데, 자,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633억. 퀀텀 점프합니다. 주가가 보시면 2017년도까지 오르죠. 자, 2017년도에 633억을 찍고, 자, 2018년도에 578억 찍잖아요. 자, 영업이익이 뭐예요? 둔화되죠, 둔화. 그러니까 미리 2017년도에 주가가 꼭지를 찍고 내려가는 겁니다.
아마 2015년도의 실적은 아직 안 나오는데 2015년도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2017년도가 16년도가 좋았고 2017년도가 퀀텀 점프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 6배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지수는 이때 코스피 코스닥은 별로 못 올라갔죠. 근데 이런 주도주들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BH라고 해서 FPCB입니다. 예. PCB, 연성 PCB라 그래요. 휘어지는 그런 PCB를 말하는 건데, 이거 제작하는 회사가 이제 BH였는데, BH가 2016년도, 이때 최저점이 2,000원대였습니다. 2,000원. 근데, 2017년도에 최고점이 3만원이었습니다. 몇 배 올랐나요? 15배. 시점 대비. 미친듯이 올랐죠. 이때 저는 이걸 매매를 그때는 못했었습니다. 이때는 주식 경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게 정말 올라가는지 너무 무서워서 못 잡았었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이게 주도주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15배, 무려 수익률로 따지면 1500%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 BH의 실적을 보면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BH의 연간 실적인데요.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58억 적자입니다. 적자. 근데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757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엄청난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대규모 흑자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도 영업이익이 910억. 엄청나게 늘어나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 보면 2016년도에 올라가죠. 2017년도에 제일 많이 올라가죠. 근데 2018년도에 꺾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에 왜 올라갔냐? 2017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이제 실적의 최고점을 찍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올라가긴 했는데 실적이 이제 둔화가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은 참 어려워요. 지금 시장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그래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적만 보고 가시면 돼요. 실적.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이 고성장하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조정을 못 버티고 여러분들이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 수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은 메타버스하고도 좀 연관돼 있고 또 NFT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 고성장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카카오 게임즈의 연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1258억이었습니다. 실적이. 근데 올해 예상치가 지금 3528억이에요.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2.8배나 급증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하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지금 예상 실적이 한 4천억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거의 한 마이너스 40% 정도 빠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만 하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내년에는 물론 이 예상 실적으로만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지만 작년에서 올해만큼은 많이 못 오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만큼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급증. 그리고 펄어비스를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392억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갔어요. 펄어비스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적으로 보니까 평균치로 한 1,500억 정도 합니다. 영업이익이.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3,795억이죠.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거둬들였던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2.5배가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 2.5배. 그리고 이제 폴업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5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내년에도 또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외부 변수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니 국내는 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자금 쏠림 현상이라니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 빠진 주가에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유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카카오 게임즈하고 폴어비스 이외에 이런 고실적, 올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고실적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이런 외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려우면 실적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실적. 재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였죠. 돈의 힘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아마 좀 작년 하반기 때부터인가 실적 장세가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가는 실적하고 같이 움직인다. 같이 완전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고성장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금리 인상 시점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고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